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로봇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바로 괴수 아닐까요? 미지의 생물에 대한 두려움과 도시를 파괴시키는 위협감은 괴수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백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괴수들이 가장 강력한 전투력과 크기를 지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홈에 등장한 마스코트 프로틴 괴물입니다. 연근 괴물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후 훨씬 거대해진 몸집으로 등장해 소방차와 맞짱을 뜨는 엄청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재은이 도발에 흥분하여 창 밖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빌서브 화염병에 양탈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결국 소방차를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살짝 낮은 지능과 함께 어느 정도 인간선에서 제압 가능한 괴물이었습니다. 현재 시즌2 제작이 절반 정도 확정된 것 같은데요. 근육에 대한 욕망이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프로틴 괴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괴물 영화의 최고 흥행작 한강 괴물입니다. 한강에 무단으로 뿌린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생체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치 패스츄리처럼 벌어지는 이 빠른 움직임과 꼬리를 이용한 탁월한 기동성을 이용해 자유롭게 물과 육지를 오가는가 하면 사람 맛을 본 뒤 대낮에 출몰하는 엄청난 배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황소처럼 날뛰는 컨셉 때문인지 산탄총을 맞고 버티는 등 꽤 쓸만한 맷집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다만 식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노숙자가 붓는 기름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독가스와 불화살 등 온갖 공격을 당하며 만신창이가 되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불타는 CG가 어색하다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현실 보증을 한 나머지 영상에서는 다소 부자연스러웠던 게 아닐까요? 너무나도 귀여운 모가이 기즈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느정도 지성을 지닌 개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에 닿으며 새끼를 번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첫 번째 새끼 스프라이트는 수영장에 뛰어들어 수백 마리 새끼를 양산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번식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해 전술을 이용해 마을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가 하면 인간이 만든 무기까지 사용할 정도로 성인 정도는 가뿐히 없애버릴 수 있는데요. 다만 백설공주를 보는 도중 극장의 폭발에 몰살당하는 등 의외로 허당인 면도 보여주었으며 결정적으로 햇빛을 보며 녹아버리기 때문에 기즈모의 활약으로 모두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햇빛이 아니었다면 극한의 인해 전술로 인해 훨씬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겠죠. 괴수 영화의 레전드 불가사리의 그레보이드입니다. 마치 팔다리가 없는 거대한 오징어 같은 징그러운 모습인데요. 선 캄브리아 때 생물로서 주인공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등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땅속을 파고 다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입속에 있는 세 개의 촉수로 트럭을 잡고 버티는가 하면 라이플 정도는 버틸 정도로 굉장한 내구력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아예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옥상으로 빛이 나자 아예 집안을 무너뜨려 건물을 파괴시킬 정도인데요. 다만 가만히 서 있으면 추적하지 못하는 안습함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오히려 주인공들에게 유인당해 절벽에서 추락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만일 눈이 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겠죠? 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는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DNA를 섞어 만든 하이브리드 인도미노스 렉스입니다. 이전에 개발했던 인도랩터와 스콜피우스 렉스를 뛰어넘는 최종 진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구에 손톱 자국을 내서 인간들의 주의를 끌거나 보호색이나 체온 조절을 이용해 적의 감시를 피하는 등 지능적인 면에서는 블루를 훨씬 상회하는 편이며 아성체임에도 불구하고 안킬로사우루스를 가볍게 죽이거나 티라노와 맞짱을 뜨고 제압하는 등 쥬라기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미노스를 능가할 개체가 잠깐 등장했던 모사사우루스 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다만 특정 부위를 제외한다면 인간들이 만든 화기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이며 아직은 티렉스의 방어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묘사되는 등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이리언 시리즈의 끝판왕 퀸 에이리언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격이 성장하는 타입으로서 가장 거대한 엠페러스 퀸까지 등장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개체이긴 하지만 항상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는 역할이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터미네이터와 에일리언을 모두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에 의하면 전투력은 터미네이터가 강력하지만 에일리언의 산성피가 강철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승부로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모든 공격이 근접전과 꼬리에 의존하는 편으로서 산성피가 없는 순수 맷집이나 전투력은 상위 괴수들에 비해 다소 약한 편입니다. 에일리언을 기준으로 딱 여기까지가 인간들이 만든 화기로 잡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램페이지의 최종 보스 리지입니다. 우주정거장 아테나에서 실험 중이던 가스가 주입되면 성장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악어가 변이된 모습으로서 혼자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가 하면 유탄 발사기와 체인건 등 현존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중화기를 씹어버리는 내구력을 비롯해 전투기까지 파괴시키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건물까지 기어올라가는 미친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기동성은 조지 랄프가 더 우세한 편이었으나 내구력과 공격력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기 때문에 두 괴수와의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국 가장 내구력이 약한 눈을 찔러 물리칠 정도로 100m 이하 중에선 단연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한 진화 능력을 지닌 켈빈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근육이자 뇌일 정도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괴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브레인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초창기에는 아메바처럼 생긴 모습이었지만 사람의 손을 부러뜨릴 정도의 괴력과 도구를 이용해 장갑을 찢고 탈출하는 등 거의 영장류급 지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체내로 들어가 조직을 먹어치울 수 있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대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단세포 같은 모습에서 머리와 입이 생겨나고 촉수의 개수가 더욱 늘어나는가 하면 냉각수를 터뜨려 익사시키거나 구조받기 위해 미스테리오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존력과 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일한 대처법이 산소를 없애는 방법뿐이었으며 불로 지져도 살아남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등장할 S급 괴수가 아니라면 과연 켈빈을 능가할 개체가 존재할까요? 디워의 최종 보스 브라키입니다. 주인공 발키르가 마지막 여의주를 먹튀한 것을 제외한다면 시종일관 브라키가 압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m가 넘는 체구를 이용해 건물을 휘감고 올라가거나 이동하는 것만으로 주변의 건물과 차량이 모두 쓸려나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각종 드래곤과 공룡들로 구성된 아트록스라는 부대를 자신의 수하로 두고 있을 정도로 꽤 조직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만 거의 모든 공격이 6탄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괴력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체격과 뛰어난 기동성, 수천 년을 살아온 불사신 같은 신적 존재로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질라의 영감을 받아 탄생된 클로버필드 괴수입니다. 유일하게 핸드헬드 기법으로 제작된 영화로서 괴수 영화를 표방한 멜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카이주와 고질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거대한 괴수로서 미군의 웬만한 폭격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막강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으며 괴수의 몸에 붙은 기생충은 메스꺼움을 유발시키고 각혈을 일으키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오히려 본체보다 더욱 위협적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맨하탄 전체를 날려야 할 정도였는데요. 가장 정체가 불투명한 괴수로서 인공위성 같은 기체가 바다에 떨어진 뒤 그로 인해 변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트랜스포머 디셉티콘 중에서 클로버필드 괴수와 꽤 닮은 기체가 나오기도 했었죠. 카이주의 최종 진화 버전 메가 카이주입니다. 4등급 2마리와 5등급이 합체하여 탄생된 개체로서 엄청나게 거대한 체격과 기다란 꼬리 등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단연코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포효를 지르는 것만으로 주변의 차량이 쓸려나갈 정도였으며 가디언 브라보와 브레이서 피닉스 같은 예거들은 강강수월래를 당하는 등 모든 예거들이 제대로 된 공격조차 못한 채 전투 불능에 빠졌습니다. 예거들의 능력을 흡수해 방출하는가 하면 상처 하나 입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내구력을 자랑했는데요. 세이버 아테나가 보존회를 파괴하면서 겨우 활약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상공에서 추락하는 자폭 형태로 겨우 물리치게 되었는데요. 설정상 거의 9등급에 가까운 개체로 추정됩니다.
수많은 괴수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정상을 지키고 있는 고질라입니다. 메카 카이주의 무게가 1만 톤 이하인 것에 비해 무려 9만 톤이라는 차원이 다른 급을 지니고 있으며 정말 몬스터들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록 메카 고질라에게는 밀리긴 했지만 버닝 고질라로 각성할 시 도시 전체를 녹여버리는 압도적인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의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 편이었는데요. 팔다리가 다소 짧은 편이지만 위력적인 열성과 함께 기동성이 우월한 콩까지 제압하는 등 거의 단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고질라는 괴수들의 왕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MCU 최고의 괴물 양이 구스입니다. 평소에는 평범하게 생긴 귀여운 양이이지만 촉수를 이용해 사람만한 생명체를 집어삼키는가 하면 심지어 인피니티 스톤까지 먹었다 뱉어낼 정도로 엄청난 식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구스는 캡틴 마블의 능력을 50%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을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고질라 역시 구스에게는 한입거리밖에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 가장 강력한 괴수들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괴물부터 건물 크기만한 괴수까지 매우 다양한 괴수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끔찍한 괴물들이 현실에 나타나더라도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일반인들에게 모두 포획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